안녕하세요. 대방전기통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통신설비기능장 실기시험의 각 과제별 시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장 실기시험은 이제 2019년도에 좀 대폭 변화가 있어서 지금 2022년도 하반기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그 소식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시험이 뭐 어렵다, 쉽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저희 대방전기통신학원 다니시면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 한 번에 붙을 수 있다. 요즘 꼭 명심을 해 주시고 그럼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각 과제를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할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겠어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각 과제별로 예시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내용들 보시면 이제 우리가 통신설비기능장 실기시험에서 보는 과제를 제가 표로 그러니까 구분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총 3개 과제죠. 1과제, 2과제, 3과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다. 자, 이때 1과제는 우선 그 1과제 시험을 보기 전에 여러분 당연히 이제 필기를 합격하시고 지금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내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한번 통신설비 기능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지금 저를 보고 계실 텐데, 이 1과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기 시험을 접수하시고 응시를 하러 가시면, 시험을 치러 가시면 이제 대략 한 9시 정도에, 아침 9시 정도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자세한 시험 접수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학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텐데, 아침에 8시 반까지 가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라고 하면 이제 신분증 검사나 아니면 자리 배치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원 확인이 되고 자리 이제 배치를 하게 되면 9시 정도에 이제 다 같이 시험 준비가 됐다 하면 이제 이 1과제 시험을 다 같이 보게 됩니다. 물론 한 시험장에는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니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긴장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게 이 1과제 기호 및 약호, 나머지 이제 주관식 문제가 되는데, 말 그대로 이 1과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통신 설비 기능장이다 보니까 이 통신에 관련된 설계 도면, 그다음에 통신 관련 이론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 및 약호라고 해서 통신 설계 도면에 나오는 기호와 약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6개를 푸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와 약호를 6개를 그리셔야 된다.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기호와 약호를 여러분들께서 답안 작성란에 그림을 그리시는 거다. 그래서 기호 및 약호를 다 암기를 해 주셔야겠죠. 너무 많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 학원 대방학원의 실기 교재를 보시면 제가 또 이렇게 정리해 둔 부분이 있어요. 자세하게 말씀은 수업 시간에 드리겠지만 그 내용들만 알고 가도 어느 정도 득점할 수 있다. 그 노하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게 6문제인데, 6문제. 이따 요거 다음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6문제고, 각 1점씩 되겠습니다. 1점, 해봤자 6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도 강조 드리지만, 이 기호 및 약호는 반드시 만점을 받자. 이렇게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은 비어 있는데, 특별히 내용을 적을 건 아니고, 통신에 관련된 통신 관련 설비 기준과 통신에 관련된 이론들을 주관식으로 물어봅니다. 주관식. 둘 다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범위는 통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 요 내용도 또 당연히 저희 대방학원 수업 시간 그리고 교재에 아주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학원 책에 나와 있는 학원 책에 저희가 정리해 둔 내용들만 잘 보고 가셔도 최소 반타작은 한다. 자, 그래서 이 1과제가 총 20점이고 시험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됩니다. 이 20점 중에서 기호 및 약호가 6점이고요. 6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주관식 2번, 3번이 있는데 얘가 둘 중에 하나가 8점이고요. 8점. 그럼 한 놈이 6점이 되겠죠? 6점.
그래서 총 20점이다. 요걸 첫 번째 시험으로 30분 안에 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점수를 최소 10점 이상은 받아야 나머지 과제 점수 합산해서 실기를 합격할 수 있다. 1과제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 이 내용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 저희 학원 수업을 통해서 알짜배기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시험장 가서 아주 반가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2과제 보겠습니다. 2과제. 자, 1과제를 보고 나면, 아까 시험 시간에 30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1과제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2과제를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보는 건 UTP 케이블 제작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이제 저희 담당 쌤이 수업을 해 드릴 건데, 쉬워요. 되게 쉬워. 뭐, 별건 아닌데, 뭐, 의외로 여기서 많은 수험자분들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UTP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떨어지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뭐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자 이런 게 아니라 긴장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긴장을 해소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도 또 다른 것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부분들 꼭 준비해서 가시고 UTP 케이블 제작을 통해서 뭐 RJ45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RJ45 5개와 키스톤 잭을 이용해서 UTP 케이블 이제 통신 선로가 되겠죠. 그래서 요 케이블을 3쌍을 제작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25분. 자, 근데 여기서부터 보실 때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1과제는 주관식 필답형 시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는 거고 여기서 빵점 먹었다. 나 하나도 못 적었다 해도 다음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아랫부분 2과제와 3과제는 어떠한 과제를 수행을 하다가 못했다. 말 그대로 실격을 당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각각의 실격 기준이 다 달라요. 자, 실격을 당했다라고 하면 아쉽고 안타깝고 열받지만 전체 빵점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UTP 케이블도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UTP 케이블을 각 유형별로 뭐 다이렉트인지 크로스인지 이런 것들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그 내용대로 여러분들께서 학원에서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아니면 회사에서 하면 좀 그렇죠. 아무튼 집에서든 어디서든 빠르게 요 제작 시간, 제한 시간 안에 25분 안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학원에서 할 때는 제가 해봤는데 실수 안 하고 하면 15분 안에 합니다. 사람이라면 이게 뭐 특별한 기술이 있고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그냥 솔직히 뭐 주녹파갈만 외우고 나면 게임 끝나는 거니까 어쨌든 그건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다 할 줄 알아요. 다 할 줄 아는데 손을 많이 떨고 땀이 나고 긴장이 되고 하니까 실수하는 거죠. 그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건 아니면 뭐 타입이 있는데 뭐 크로스인지 다이렉트인지 요걸 헷갈려서 떨어지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고 연습하시고 시험장 가셔서 실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TP까지는 같이 한다. 자, UTP 케이블까지 같이 하고 나면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 감독위원분들께서 운영하시는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시험장은 3과제를 회로 조립을 같이 하는 시험장도 있고 어떤 시험장은 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분은 이거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시험 직전에 모의 테스트를 하면서 또 자세하게 저희 대방학원의 장점 아시죠? 모의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모의 테스트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께서 체험하실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UTP를 통과를 했다 하시는 분들이 어디 과제를 하든지 어떤 과제를 하시든지 학원에서 배우신 대로 학원에서 연습하신 대로 잘 하셔야 된다. 물론 그 내용을 학원 수업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연습 많이 하시고 다 자기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통신망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각 유형, 크게 유형을 나누면 이제 제가 이따가 한 가지 유형을 보여드릴 텐데 크게 이제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을 때 이 3가지 유형 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총 뭐 9가지, 10가지 정도의 유형이 되는데 크게 저희 대방학원에서 1, 2, 3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별로 여러분들께서 시험날
주어진 그 유형별로 네트워크 과제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네트워크 망 연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때 이제 뭐 라우터와 스위치, 그 다음에 PC1, 2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PC1, 2에 망이 제대로 경로 설정이 돼서 핑 테스트가 되는지, 그 다음에 각 뭐 세부 사항들, 뭐 PAT 이런 설정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학원에서 배우시고 실습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어려울 땐 어떻게? 대방학원에서 쉽게 하는 방법 가르쳐 준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과제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 담당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수업 시간에 아주 천천히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고, 당연히 또 뭐가 있겠어요? 저희 담당쌤이 직접 만들어 두신 동영상 강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이건 또 집에서도 할 수 있어. 물론 연습만 할 수 있는 거지, 실장비는 또 학원에다 쫙 세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많이 연습하시고 학원에서 실장비로도 연습을 하시는데, 주의사항은 또 저희 수업 시간에 제가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광섬유를 접속시키고, 뭐 필기 공부하시는 분들 광섬유 뭐 당연히 공부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광섬유를 접속을 시킵니다. 여러분들께서 접속을 시켜서, 자, 그러면 접속을 시켰을 때 이게 완벽하게 붙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접속점의 위치 당연히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 접속점의 위치를 찾고, 이 위치에서 발생한 손실, 당연히 손실이 조금은 발생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손실이 얼마인지를 OTDR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각각 개별 과제예요. 그래서 이 각각 개별 과제별로 실격이 있다. 물론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회로 조립 3과제가 있습니다. 하필 또 제가 저희 학원에서 회로 조립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애착이 많이 가는 과제인데, 회로 조립은 어떻게 보면 쉽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아주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립이라는 건 회로도에 나와 있는 대로 회로도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준비해간 빵판에 조립을 하시고, 시험장에 세팅이 되어 있는 측정 기구, 오실로스코프와 뭐 파워 서플라이 등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서 정상적인 동작이 되면 감독위원에게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조립을 실컷 다 했는데 측정을 해봤는데 파형이 안 떠. 당연히 제한된 시간 안에 파형을 못 띄웠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집으로 고향 앞으로 전체 빵점 처리가 됩니다. 아무튼 서두가 너무 길었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과제별로 제가 준비한 예시 문제를 통해서 실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이제 기호민 약호를 한번 볼게요. 자, 칠판을 좀 지워주고, 자, 기호민 약호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몇 문제라고 했었죠? 그렇죠, 6문제죠.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고 계신 이 문제가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 자, 기호 2개, 약호 4개 이렇게 해서 총 6개 어떤 거를 채워라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문제지에 요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답안 작성란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라고 이렇게 정답을 넣어 둔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검정색 볼펜으로 이걸 이렇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겹벽의 신설, 물론 겹벽이라는 건 기설, 신설, 철거라는 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때 지금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어요? 신설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신설에 해당하는 요 기호를 검정색 볼펜으로 이렇게 쫙 해당 란들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이거 다 못 외우면 이게 다 세보면 수도 없으면 몇백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 잘 파악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좀 수월하게 좀 몇 개 안 외우고 가도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다.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어떤 내용이신지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기호민 약호 우습게 보지 말자, 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관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런 형태가 있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2문제를 제가 임의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강섬유의 장점 3가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답안 작성란에 보시고 이
이 정답이 지금 6개가 있어요. 이건 뭐 필기 공부할 때도 합니다. 그죠? 가볍다, 뭐 저손실이다, 강대역이다, 뭐 전자유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거 3가지를 적어 주시면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마 6점짜리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당연히 뭐 1개만 적으면 또 1개만 정답이다 하면 부분 점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문제의 유형도 있고요. 조금 복잡한 내용들은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뭐 문제 내용은 긴데 어쨌든 통신 관련 설비 기준에서 요 규정하고 있는 요 내용을 빈칸을 해당 답안에 작성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30, 30, 60 요 이격거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고, 뭐 필기 공부하실 때 이런 걸 자세하게 뭐 주의 깊게 공부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단 1명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도 지금 보면 문제가 뭐 어떤 거는 광이고 어떤 거는 방송통신 설비 기준이고, 그죠? 범위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학원 교재 내용에 있는 이 내용들을 잘 보고 가시면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과제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뭐 시험 시간이 30분이야 되는데 뭐 이 30분 동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3분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 시험을 제일 먼저 본다. 그래서 요 점수가 총 20점인데 그래서 최소 10점을 받자. 요 말씀을 강조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제 실질적인 작업형이죠. UTP 케이블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UTP 케이블 제작은 시험 시간이 25분이고요. 배점은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점. 근데 이 10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 밑에 좀 잘렸는데 위에 거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보면 지금 뭐 100cm 3개조로 나눠라. 이게 결국 1m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급받은 1m 케이블을 3등분을 해라. 뭐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선이 1m, 1m, 1m 총 3개가 되겠죠. 그래서 5개에는 RJ45를 끼우고 하나에는 키스톤 잭을 끼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쌍의 케이블을 제작하는 시험이며, 그냥 마음대로 막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568 AB 타입도 있고 A가 뭔지 B가 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수업 시간에 안내를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시험지에서 잘 보셔야 될 건 어떠한 유형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네트워크 유형인데, 여러분들께서 이 UTP 케이블 제작을 하신 이 UTP 케이블을 이용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 과제 뭐예요? 네트워크죠. 이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케이블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제작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UTP 케이블이 망하면 네트워크가 당연히 될 리가 없죠. 케이블이 제작이 잘못되어 있는데 신호가 넘어갈까요, 여러분?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각 유형별로 어디는 다이렉트고 어디는 크로스다, 이걸 저희가 수업 시간에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제발 다이렉트인지 크로스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시고, 학원에서도 시간을 딱 측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제작 연습을 많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제가 이 UTP 케이블을 가지고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별로 해보니까 안 어렵던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시험을 봤지만 실제 시험장 가서 해보면 이게 많이 떨립니다. 첫 번째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긴장 극복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UTP 케이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이제 네트워크 과제인데요. 네트워크 과제는 이제 뭐 그 시험의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첫 번째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PC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PC2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에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 라우터가 2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네트워크 수업을 통해서 PC1에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나 깜빡했는데, 자, 요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IP 주소 같은 것들, 라우터 주소 이런 것들을 따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서브네팅이라고 하는데, 서브네팅을 할 때 요 요구하고 있는 요 내용대로 어떻게 주소 설정을 할지 이런 것들도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담당 쌤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로 어떻게 뭐 PC1, PC2, 라우터 1, 라우터 2 뭐 이런 것들을 뭐 시리얼 주소,
IP 주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서브네팅을 먼저 해 주셔야 되고, 그럼 서브네팅을 했으면 각각의 IP 어드레스와 서브넷 마스크,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주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주소들을 PC에 입력을 하고, 스위치에 입력을 하고, 라우터에 입력을 하고, 뭐 라우터 2에도 입력을 하고, PC2에도 다 입력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연결이, 그 다음에 라우팅, 그죠? 라우팅을 각 방식에 맞게 라우팅을 하시게 되면 설정이 제대로 됐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PC1에서 PC2로 신호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각각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도 각각 1, 2, 3 유형별로 저희가 수업을 안내를 해 드리니까 뭐 쉽진 않아요. 다 영어이기 때문에 영타가 좀 돼야 되고, 영타가 안 되면 독수리 타법이라도 빠르게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근데 이걸 해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해봤지만 그렇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이게 아주 어렵진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 담당쌤이 이제 박수영 선생님께서 아주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수업 시간에 알짜배기로 잘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꼭 그 내용들 숙지하셔서 나는 안 되겠다 하면은 이 네트워크에서 실격을 면해서 최소 점수만 받자. 난 원래 좀 이거 네트워크를 했었다 하면 뭐 많이 해서 점수를 많이 받자. 이런 전략들 수영 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강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학원 수업 때 잘 배우셔야 돼요. 해볼 만합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 다음 광희 2과제가 지금 UTP 했고 네트워크 보여드렸고, 이제 광희 있죠. 광은 뭐 딴 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드럼 A 드럼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B 드럼이 있으면 이 드럼이라는 게 이제 광섬유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드럼과 요 드럼의 광섬유와 요 드럼의 광섬유를 이 융착 접속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 바로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뭐 좀 벗기고 나서 그 다음에 절단을 깔끔하게 절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잘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절단을 하고 융착 접속기에서 접속을 하고 히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OTDR이에요. OTDR 써있네. OTDR. 이 OTDR로, 자, 그러면 이 융착 접속이 된 지점이 어딘지 접속점의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이 접속을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 위치와 뭐 위치 더하기 뭘 찾는다? 손실을 찾자 이겁니다. 뭘 이용해서? OTDR을 이용해서. 필기 공부할 때 OTDR 많이 보셨죠? 기출문제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뭘 배워야겠어요? 대방학원에서 당연히 접속하는 거 배워야겠죠. 맞죠? 접속하는 거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 배우시고,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건 OTDR이죠. 그래서 이 OTDR, 뭐 융착 접속기도 마찬가지고, 각 서울, 뭐 경기, 그 다음에 뭐 인천, 대전, 뭐 광주, 대구, 부산 각 지역별로 이 장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학교, 그러니까 어떤 일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그 시험장에 구비되어 있는 장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떤 시험장은 요걸로 할 겁니다. 뭐 어떤 시험장은 요걸로 할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니까 각 시험장 유형에 맞게 연습해 보시고 측정해 보시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학원 오셔서 실 강의에서 수업을 자세하게 해 드릴 거고, 당연히 또 동영상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별건 없어요. 그죠? 뭐 이것 때문에 OTDR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뭐 극히 드물어요. 뭐 100명이 떨어졌다 하면 OTDR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열 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요. OTDR은 저희 대박학원은 다 뭐 배우고 나면, 학원에서 배우고 나면 뭐 거의 다 통과하는 그런 과제니까 크게 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어디서 받아라? 네, 회로 조립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합니다. 저는 대방학원의 이동건이고, 여러분들께 회로 조립을 주 과제로 수업을 해 드리는데, 통신설비 기능장 회로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뭐 다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아주 많은 회로 중에서 아주 쉬운 회로를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회로 이름은 이제 함수 발생기라고 하고, 시험의 형태를 설명드리는 시간이니까, 자, 시험 시간은 75분이에요. 그죠? 이 75분은 조립하는 시간이 75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시작을 해서 빵판에 조립을 하죠. 측정을 해보죠. 파형이 다 뜨네요. 그죠? 다 뜨면 감독관을 불러서 검사를 받죠. 감독위원이 정상적으로 파형이 잘 작동이 되네요 라고 하면 정답지를 써야 돼요. 답안지에
여러분들께서 측정하신 TP 포인트의 파형을 그리고 수치를 기입을 하고 감독위원에게 제출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75분 안에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회로는 시간이 남지만 어려운 회로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쉬운 회로에서는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각각의 회로별로 어떠한 특징들이 있다. 어떠한 파형들이 뜰 거다. 어떻게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노하우들을 수업 시간에 안내를 드릴 거고, 당연히 동강에도 찍어뒀죠. 네, 준비를 해놔야죠. 그죠? 대방하고는 다 준비를 해둡니다. 그래서 그렇다고요.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함수 발생기 회로인데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그러니까 뭐 TP1에서 사인파 아니죠? TP1이란 말은 없는데 사인파가 TP1에서 뜹니다. TP2에서 구형파, TP3에서 삼각파가 이렇게 떠야 된다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TP3에서 모든 회로에서 이게 있어요. TP 어디에서 테스트 포인트 여러 가지 중에서 테스트 포인트 어디에서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면 되는데 안 되면 뭐다? 실격이다. 여러분들 점수 몇 점이다? 그냥 빵점이다. 기호민 약호 점수 뭐 필요 없어. 네트워크 해도 필요 없어. 광 필요 없고 여기 못하면 실격이 됩니다. UTP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UTP 못하면 집에 간다고 했죠. 그죠? OTDR도 못하면 빵점 처리예요. 이 회로 조립 통과했어도 OTDR 못하면 빵점. 네트워크도 못하면 빵점. 회로 조립도 마찬가지. 전체 점수를 빵점을 만드는 실격이 있다. 그래서 회로 조립을 하실 때는 실격 포인트가 어딘지를 보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각 회로별로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조립을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회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와봤어요. 보시면 회로가 이렇게 위에가 하나 있고 밑에가 있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비어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블랭크라고 합니다. 블랭크. 저는 블랭크라고 하고 시험에서는 디자인이라고 할 거예요. 디자인을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요 네모 블랭크 디자인 부분에 TP3에서 어떠한 파형이 출력이 되도록 부품을 사용을 해서 설계를 하라 이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께서는 통신기기에 사용이 되는 회로를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할 줄 아냐, 그거를 테스트하는 시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분기를 설계를 하셔야 되고, 뭐 블랭크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 강의에서 통신설비 기능장에 들어가는 회로의 블랭크에 대해서 쉽게 암기하는 방법,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또 쫙 동강을 촬영을 해뒀습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각 회로별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블랭크 대비하는 방법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블랭크를 채우고 조립하고 측정을 했을 때 아까 위에 있던 문구대로 뭐 정연파, 구형파, 삼각파가 딱 출력이 된다 하면 감독위원에게 검사를 받고요. 감독위원께서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출력이 되고 있는 파형을 오실로스코프 화면을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자, 블랭크를 채울 때 답안지 이렇게 다시 그려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아까 회로도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그려두고 그걸 보고 조립을 하실 텐데, 감독관은 거길 보고 채점하는 게 아니라 답안지에 그린 이 부분을 보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답안지에 그리셔야 되고, 블랭크도 여러분 이게 공부해보면 별거 아닌데 실수가 많아, 실수가. 그래서 이 실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도 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답안지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자, 파형을 그리겠죠, 출력 파형을. 그래서 이 현 상태의 타임 디비전, 볼트 디비전, 뭔 말인지 모르겠죠? 타임 디비전, 볼트 디비전, 뭔 말인지 모르면 학원 오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도 다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막 대충 했다 그러면, 대충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스코프에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모양만 비슷하게 그리자면 대충 그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제출하고 나가죠. 감독위원이 여러분들 앞에서 채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나가고 나면 채점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난 여기서 점수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감점이 들어간다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얘기도 안 하고 전혀 엉뚱하게 그렸는데 하면서 실격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안 작성하는 요령들도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숙지해 주셔야 된다.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안 작성까지 하시는 건데, 시험 순서는 각 시험장별로 아니면 뭐 시험 날짜별로
조금씩 차등에는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시면 1, 2, 3과제가 대부분의 시험장에서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대비하는 방법, 선생님 그러면 뭐 1과제 먼저 준비하고 2과제 먼저 준비하고 3과제 먼저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3과제 이 회로 조립은 처음부터 해서 개강하자마자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뭐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요. OTD야, 그러니까 아까 광 접속과 UTP는 뭐 하루면 다 배워요. 근데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회로 조립 이런 과제들은 하루 만에 되는 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실기 개강을 해서 시험 전날 모의 테스트를 볼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가르쳐 드리는 방식으로 잘 숙지해 주시고 연습해 주시고 머릿속에 그다음에 내 손에 잘 장착을 하고 가시면 시험장에서 크게 문제될 일은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전파진흥원 홈페이지 보시면 전파진흥원 자격검정본부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2023년도에 이 통신설비기능장 필기 실기가 일부 개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2022년 4회차 하반기 시험에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전화 상담을 해보면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내년에 그냥 준비할게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런 분들께 꼭 강조를 드려요. 시험이 내년에 바뀌지 않냐. 바뀌고 나면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이번에 웬만하면 좀 취득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꿀 같은 기회 뭐 마지막일지 아니면 내년 뭐 시험이 바뀐다고 해도 뭐 큰 틀에서 바뀌는 건 없어요. 이 유형은 그대로 가지고 갈 텐데 이제 시험 내용이 좀 더 어려워지겠죠. 시험이 바뀌면 절대 쉬워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어려워질 텐데 이 바뀌기 전에 2022년 하반기에 한 방에 따자 이겁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금장 박힌 수첩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이시고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통신설비기능장 실기 과제에 대한 상세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들은 학원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